2023년 4월 15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은 일본 진출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에 이미 정착을 해서 세무, 회계, 인사, 고용 관련된 노무 관련된 일들, 그리고 일자 직접적으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심화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처음에 이제 일본에 진출을 할 때 법인 설립할 때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하며, 정가는 어떻게 하고, 자본금은 어떻게 송금하며, 세금 신고는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는지, 그런 정도의 이제 간단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일본 법인 설립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사무실 주소지 확보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일본 법인 설립 절차 중에 첫 번째 단계, 일본 법인 사무실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아마도 이제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법인 설립을 다 완료를 하고 세금 번호까지 다 나온 다음에 은행 비즈니스 계좌까지 다 만들고 자본금을 한국에서 송금을 해서 그 자본금을 이용해서 그럴싸한 내가 원하는 그런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경우들. 그러면 이제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순서처럼, 법인 설립할 때 꼭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첫 번째로 절차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사무실 주소지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버추얼 오피스나 공유 오피스, 아니면 주소지를 빌려주는 어떤 법인, 국제법무팀 같은 곳에 의뢰를 해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우는 아마도 영구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이제 재택근무만 활용을 한다든가, 버추얼 오피스나 공유 오피스식으로 어떤 정식적인 사무실 임대가 필요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닐 거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재택에서 근무를 할 거라는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일본 법인 설립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사무실 주소지 확보라는 거. 그리고 일본의 경우 법인 설립하는 지역의 그 지역의 법무국에서 사무실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정식으로 맺어서 실제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재택으로 이런 사무실을 운영을 할 거다, 아니면 공유 오피스에 운영을 할 거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이러한 그 사업자 등록증 내는 그런 단계, 법인 정관이 나오는 그런 단계에서 조금 이제 시간과 돈을 두 배로 써야 되는 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 사무실 임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 이렇게 주소지를 확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법률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꼭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절차는 일본 법인 정관 작성하고 공증하는 그런 일입니다. 일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람은 죽으나 법인은 영원하다. 법인은 영원하게 갈 수 있습니다. 후대한테도 물려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법인 정관이 굉장히 세밀하고 촘촘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저희 국제법무팀은 선호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 초안에 저희가 작성을 해서, 그러한 내용들, 이러한 정관을 작성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리뷰 시간을 갖습니다. 리뷰를 할 때 정관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 그리고 공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일본 법인 같은 경우는 공증이 꼭 필요한 절차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직접 투자 방식으로 자본금을 송금하는 그런 절차들, 외환거래법상 어떻게 송금을 하고 자본금으로 등록을 하는지는 상세한 법률 자문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인 등기 신청하고 맨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 번호를 신청함으로써 일본 법인에 대한 신청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법인 설립이 완료가 되면 그러한 법인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고용을 할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나오긴 했지만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용역 계약이라든가 대금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뭐 수출 수입, 무역 거래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은 뭐 자세한 내용은 법률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무실 임대 관련된 이제 필요 요건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화면에 나오듯이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법인 설립하는 지역의 법무부에서 사무실 실사를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옵니다. 뭐 제조 공장을 어디서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게 제조가 이루어지는 사무실이 맞는지 공장이 맞는지 이제 실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은 쪼금 더 자주 나간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진짜로 진실되게 법인의 사업체가 법인 그 주소지에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절차를 필요 요건으로 넣어 드렸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 이제 사무실에 실사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말로 이제 이게 사무실로 운영이 되는 게 맞는지 서류와 실제가 굉장히 맞아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일본 같은 경우에 좀 더 강조를 해 드리고요. 자본금, 두 번째 자본금이 있는데, 최소 자본금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1엔으로 하든 1000엔으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일본 법인에 주재원을 파견을 보낸다. 뭐 한국에 있는 국적자가 또는 외국 국적자가 일본에 경영관리 비자 같은 것들을 이제 신청을 해서 주재를 한다, 상주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본금이 500만 엔 이상, 뭐 하나로 약 5천만 원 정도 되죠. 그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제 자본금을 꼭 등록을 하셔야 주재원 파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사무실 임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본금 관련된 부분들을 좀 명심하셔서 일본 법인 설립할 때 두 번 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제대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지고,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한국 기업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까운 나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반일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도 사업, 무역 거래 또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런 기업의 진출을 활용을 좀 더 하시려는 그런, 뭐 사업자나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한중국제법무팀 인포메이션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을 드리면서 영구적으로 이 법인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할 때 일본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해외 법인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우리의 어떤 매출 증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브랜드 마케팅으로 얼마나 더 활용이 더 좋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한중국제법무팀에서 해외 진출 관련된 일본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